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좀 조용하게 얘기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KC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SKC가 초반에는 이제 시가가 갭상승 이후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6% 이상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차트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어, 제가 오늘 제목을 유리기판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SKC 분석을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제가 반도체 담당자를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 동박 사업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을 포함을 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쟁성이라던가 뭔가 가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동박 사업이 살아나야지만 이 기본이 탄탄하고, 그리고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러한 부가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박 관련해서는 제가 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중국 시장을 보지 말고 우리는 뭐 미국 시장이라던가 유럽 시장 이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공급 과잉과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 측면에서 사실 중국 기업을 중국 기업 내에서 중국 내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이제 뭐 북미라던가 유럽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유리기판 쪽에서는 미국 정부도 인정한 유리기판 이렇게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보셔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K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 내용에 있었던 이 이미지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장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기판보다도 더 얇고 그리고 평평하게 제조가 가능하고요. 전력 소비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가장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손실이 작아서 AI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다. 요즘에 이제 AI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컴퓨터라던가 그 반도체 자체도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이 글라스 기판이 더욱더 장점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하이 컴퓨팅,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은 뭐 자세히 잘 알지 못해서 그쪽으로 인해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글라스 기판이 무조건 필요하게 된다. 뭐 데이터 속도를 높일 게임 체인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조금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SK 앱솔릭스 미국 반도체 보조금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이 보조금 대상은 이 조지아주 커빙턴 유리기판 제1공장이 보조금 대상이고요. 총 투자비는 3억 달러, 보조금 금액은 하나로 약 1015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소부장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부품임을 인정을 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은 연간 12,000제곱미터로 되고요. 그리고 양산 시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5년 상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상반기라고 써 있는데 2분기죠, 2분기.
기존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던 거는 2분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시장 전망은 현재 23년 기준 9조 4천억이었는데 28년도 약 5년 뒤에는 11조 5천억까지 성장을 한다고 해요. 사실 이 성장세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장 전망치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미래 성장치를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성장치가 좀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반도체 기술력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획기적으로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해당 수치보다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를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 이상 갭상승 이후에 7.26%까지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소화해야 될 물량들도 존재했죠. 이 뭐 악성 물량이라고 하면 악성 물량인데, 악성 물량이라고 하기보다는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매물대, 이 소화해야 될 매물이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제 이 빨간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인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사실 갭으로 어, 띄워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겨내고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건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던 재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갭 상승하고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조금 힘이 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박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시장 외에 이제 북미 시장이라던가 유럽 시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2030년이 지나도 공급이 수요를 계속해서 앞질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북미 쪽과 유럽 쪽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는데, 중국 쪽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북미와 그리고 유럽 쪽은 2026년도부터는 쇼티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2026년도 이후부터는 공급이 부족한 이런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그 4680 배터리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양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SKC도 4680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회사인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그 V동박이라고 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인데, 기존 동박 대비해서 연신율을 30% 이상 높인 거를 이제 V동박이라고 하거든요. 이 V동박이 이제 4680 배터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정확하게 납품을 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한다라기보다는 4680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호재로 좀 적용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해서 안 좋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은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좀 볼린저 밴드 내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볼린저 밴드가 현재는 축소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금 확장되는 시기에 주가 상승이 좀 한 차례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참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이 해당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입형 위쪽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 장기적으로 매입이 됐었던 외국인 물량은 어, 크게 이탈한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물량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기존 메이저 수급 물량이 이탈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